네, 반갑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험생 여러분, 올해도 이제 그 수능을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도 이제 좀 수능이 약간 좀 불수능 같은 이제 수능이라서 학생들도 약간 조금 좀 당황도 많이 했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뭐 수시 좀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제대로 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이제 좀 정시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정시로 가는 이제 그 기준을 보면 뭐 인서울 대학들도 있고 수도권 대학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제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점 국립대학 및 국립대 입시 설명회를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학생들이 자꾸 이제 그 뭐 인서울 수도권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수 인재들도 상당히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일반 국립대에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좀 그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학교에 대한 그 포지션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인서울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국립대학들도 한번 좀 고민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제 양력이고요.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 어디에 있을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제 뭐 대학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4년제가 200여 개 정도가 조금 넘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 좀 살아야 좀 지역 발전이 이제 조금 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좀 인재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국가 뭐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이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좀 약간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서울 쪽에는 이제 서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는 이제 춘천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쪽에는 이제 충북대학과 충남대, 그리고 전남대, 전북대,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부산대, 그리고 또 경북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대. 그래서 총 10개 대학이 그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그 10개 대학 학교를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뭐 일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국공립대학,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이제 개념과 의의를 좀 한번 조금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발전의 이제 중심축이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이제 좀 많은 이제 그 국공립대학들과 그 다음에 직어국이 있었지만은 뭐 부산대라든지 아니면 뭐 경북대, 상당히 이제 그 좀 화려했던 이제 좀 그런 좀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다 인서울로 좀 몰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그 힘이 좀 빠져 있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각 지역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연구, 그 다음에 산학 협력 이런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국립대학이 어떤 그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특성화 교육을 상당히 좀 제공을 잘하고 있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뭐 핵심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점 국립대학 이제 그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이 있긴 있는데 그 대학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캠퍼스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강원대 같은 경우는 우선 춘천에 있는 게 이제 그 메인 캠퍼스고요. 그 다음에 삼척이라든지 도계, 그 다음에 경북대는 그 대구가 메인이면서 그 상주에는 뭐 축산, 레저, 생명, 공학 관련 학과들이 이제 조금 그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학은 뭐 가자가 메인이면서 칠암, 통양, 그 다음에 창원, 산악, 뭐 대동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학과라든지 이제 어떤 전공 관련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좀 캠퍼스가 약간 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을 제외한 뭐 밀양, 양산, 그 다음에 아미 이렇게 이제 그 뭐 의료생명이라든지 나노농생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전남대도
그 광주 용봉이 이제 메인 캠퍼스면서 광주 학동이라든지 화순, 그다음에 여수, 특히 이제 여수 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뭐 수산 해양이라든지 공학, 인문, 사회, 예, 그렇게 좀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 같은 경우도 전주가 메인이면서 뭐 익상 특성화 캠이라든지 고창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군산 새만금 프론티어, 정업 천당과학 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이제 그 아라 캠퍼스가 이제 그 메인인데 약간 좀 이제 그 교대까지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라 캠퍼스까지 이제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대덕이면서 보은, 세종, 그다음에 충북대학도 충북 개신에서 청주 개신에서 오송, 오창, 세종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같은 이제 대학이라고 해도 그 캠퍼스의 이제 그런 분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조금 그 점수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꼭 이제 그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그 메인 캠퍼스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좀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특성화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수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별 캠퍼스를 잘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매번 한 번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답 그런 것들은 그 대학교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강을 좀 꼼꼼하게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고 요강을 좀 꼼꼼하게 이제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그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든 좀 채워나가서 그 합격의 어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점 그 국립대학의 이제 그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그 거점에서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지역 최고의 이제 종합대학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설학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그 뭐 공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의예과라든지 우리가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뭐 수의예라든지 뭐 치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설학과가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나와 있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중견기업, 지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대학을 이제 좀 졸업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그 우선권으로 좀 뽑아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뭐 도로공사, 광물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다수의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자 그렇게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취업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것들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그 다른 일반적인 사립대학보다는 저렴한 등록금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지역이 조금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의 이제 그런 그 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숙이나 뭐 그런 걸 할 때도 주거 비용도 약간 좀 한몫을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활동이라든지 지역 체험 활동 이런 경험들을 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취업에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역 거점 구역의 이제 그 대학의 장점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거점 국립대학 외에도 이제 뭐 국립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좀 나열한 것처럼 뭐 강릉 원주대학이라든지 공주대, 뭐 한경대, 한국에너지공과대, 뭐 한국체육대학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점점 이제 그 어떤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하고 그다음에 또 국립대학하고 뭐 통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대학들이 좀 상당히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충남대학 같은 경우가 무슨 한밭대학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쪽이랑 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대학이랑 이제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뭔가 좀 더 그
몸집을 좀 크게 불린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거점 공립대학의 그 지역 인재들이 그 약간 좀 이제 그 취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강원 같은 경우는 강원관광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그 강원대가 거의 한 47% 정도 이제 뭐 취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인데 거의 이제 그 절반 50% 이상이 넘는 이제 그런 공기업들이 무슨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국민연금,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LH, 뭐 캠코 이런 대학들 같은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국공립대학이랑 아니면 이제 뭐 직업국이랑 이제 서로 연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조금 높다.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대학을 볼 건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좀 지원한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뭐 가채점을 이제 한 상황이고 12월 이제 5일이 지나야지만 이제 실제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좀 뭐 많이들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이 성적을 갖고 과연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건가?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대학을 간다라고 해도 과연 그냥 제대로 잘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우선은 그 2026 정시 이제 강원대학의 그 전략을 한번 볼까요? 우선 특히 이제 모집 인원 그 요강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그 모집 인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또 모집 인원도 전년도와 그 다음에 올해하고 이제 변경된 사항들을 이제 그 대학에서 아주 그냥 그 친절하게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춘천에 뭐 강원대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이 이제 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354명이었고 나군이 355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전형이 301명이고 그 다음에 나군이 330명. 약간 좀 줄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줄었다라고 해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시에 대한 어떤 취업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시에서 이제 정시로 2월이 되면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먼저 발표했던 인원보다는 또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년도 그 모집 인원에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제 매번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올해 또 틈새는 뭐예요?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 글씨로 이제 좀 되어 있는 이제 뭐 신설된 이제 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설된 학과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도 보시면은 입학 전형의 변경을 보면 그 신설된 그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에 그 고등학교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전형인데 여기 보면은 그 수능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나군의 모집 단위가 뭐 간호학과라든지 도계에도 또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뭐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뭐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설이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과들을 이제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한다 그러면 약간 좀 틈새가 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기존에 있던 학과지만 뭐 신설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과연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정확한 그 데이터 분포가 없기 때문에 그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 내려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항상 이제 그 요강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집단위 이제 변경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어떤 대학이 예전에는 이제 뭐 그 강원대를 한번 좀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뭐 원예농업 자원경제학부 그래서 학부로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뭐 농업자원경제학을 전공할 거냐 그다음에 원예과학을 전공할 거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이 돼서 뭐 식품자원 경제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원예학과 그러니까 학부에서 학과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보는 것처럼 뭐 경영대학 무전공학과가 그다음에 명칭이 바뀌어서 또 경영대학 자유전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부에서 학과로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좀 새롭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약간 좀 틈새 전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 클래스 통합학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캠퍼스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탑 클래스 이제 통합학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캠퍼스 간의 어떤 그런 그 경계가 그 무너져 버리고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뭉쳐서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 클래스 통합학과가 뭐 기계융합 공학부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이나 명칭 변경, 개편 이제 그런 것들도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그래 보니까는 그 강원대학이 올해는 상당히 이제 그 학부에서 학과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쪼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학부와 학과의 좀 차이가 뭐냐면 학부는 내가 뭐 점수가 좋든 나쁘든 아니면 내가 뭐 그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내가 좋은 점수를 갔던 아니면 다른 약한 점수를 갔던 행정심리학부에다가 지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심리학 전공을 한다든지 행정학 전공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게 학과로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호불호가 약간 좀 갈리면서 내가 심리학과로 갈 건지 행정학과로 갈 건지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좀 그 학과에 그 유불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이제 그 늘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설도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전공 학과라든지 학부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유형 1으로 나누냐, 유형 2로 나누냐, 그러니까는 뭐 단과 단위, 그러니까 단과 단위로 이제 하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제 종합 단위로 이제 학생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뿌려주느냐, 이제 이런 걸로 갖고 이제 좀 하는데 여기도 이제 산림환경과학대학도 이제 그런 학부에서 이제 학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그 늘어났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인문도 인문학부로 뽑았던 것들을 이제 개편을 해서 뭐 그냥 단독적으로 국어국문학과, 그다음에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단과 대학별로 신설된 자유전공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뭐 글로벌 통합학과라든지 탑클래스 통합학과,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를 서로 같이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학과들을 이제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이제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모집 단위 변경 또 보면은 예, 그 독립학부라든지 공과대학, 그다음에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뭐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원을 할 때는 그 대학교 입시 요강, 이제는 정시 이제 그 입시 요강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수능 반영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반영을 한다. 수능을 보고 그거는 이제 오로지 그냥 그 학생부에 대한 어떤 등급만 갖고 뭐 2합 7이냐, 3합 6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시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그런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을 제외한 뭐 그 과목별로 뭐 표준 점수라든지 백분위 아니면 이제 그 백분위에 대한 뭐 변환 표준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성적이 뭐 1000점 만점 기준이냐 뭐 700점 기준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뭐 1점 뭐 0.1점 사이에 학생의 어떤 그런 그 합격 불합격의 당락이 많이 이제 그 결정이 지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그 농협생명 이제 과학대학이 반영 방법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두 과목을 반영을 해서 30%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그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뭐 인문사학 사회계열과 그다음에 또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뭐 사회 계열에서는 뭐 국어를 30%, 뭐 수학을 20%, 그다음에 영어를 30%, 20%, 그다음에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과 쪽 같은 경우는
뭐 국어를 20%, 수학을 30%, 영어를 20%, 그다음에 과학 탐구를 30%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또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과목을 잘 이제 확인해 본 다음에 어느 과목이 좀 점수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좀 어느 과목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영 비율을 조금 높게 쳐주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뭐 100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표준점수가 뭐 똑같은 동점이라고 해도 결국은 또 여기서도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어떻게 이제 또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게 뭐 똑같은 점수라 그래도 이제 뭐 점수가 더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좀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보면은 그 자유전공, 그 자연계열에서 탐구 영역에서 뭐 과학 탐구 두 과목을 이제 뭐 필수로 이제 했는데 이 필수 반영을 폐지를 했다. 대신 이제 필수를 폐지한 대신에 이제 그 과탐에 대해서 뭐 가산점.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그 강원대를 보면 뭐 과탐에 가산점을 10%를 준다든지. 근데 또 어떤 대학들은 뭐 5%라든지 7% 주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약간 좀 가산점을 좀 내가 좀 괜찮았을 때 얼마만큼 좀 더 많이 주느냐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그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북대학으로 이제 넘어가면 경북대학의 이제 그 전형 관련 이제 변경 사항을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많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학교 폭력 학폭에 대한 이제 그런 반영이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됐고 뭐 어떤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뭐 국공립이라든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이번 뭐 수시에서도 그 학폭을 이제 그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불합격 처리를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학폭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인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야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역인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뭐 좀 살았던 학생,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약간 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인재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됐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모집단위 과학 과목 선택 이제 뭐 가산점이 좀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사탐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과 학생들도 과학 탐구보다는 사회 탐구를 많이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그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그 과학을 그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 과목당이라든지 아니면 한 과목 정도를 이제 뭐 가산점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부터도 계속되지만은 자율전공 학부가 상당히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런 그 성적 반영에 대한 비율도 약간 좀 변화가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합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년도에는 뭐 응용화학과라든지 화학공학과 이렇게 이제 그 과별로 이제 그 나눠졌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그 통합을 해서 응용화학공학부로 그러니까는 학과가 아닌 학부로 이제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또 그 폐지 및 신설이 된 학과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폐지는 뭐 컴퓨터학부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데이터 과학 전공, 그다음에 컴퓨터학부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근데 신설은 뭐 컴퓨터학부의 심화 컴퓨터 전공, 그다음에 컴퓨터학부의 첨단 컴퓨팅.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학과의 그 이름에 따라서도 그 상당히 그 학생들이 그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컴퓨터 학부인데 그냥 컴퓨터 학부가 아니라 첨단 컴퓨터 연구 전공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를 보면은 컴퓨터 학부에서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은 학사, 석사, 통합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도 그 학생들에게 좀 충분히
괜찮은 매력적으로 이제 좀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설이 됐다라고 해도 약간 좀 점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영 방법도 뭐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조금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반영하는 이제 비율이라든지 점수가 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자율전공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반적인 이제 문과나 그 뭐 이과 그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거랑은 약간 조금 또 다르게 이제 또 점수를 좀 매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지역인재 전형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 가학원에서 모집 단위를 이제 그 선발하는 게 의예과하고 간호학과를 이제 선발을 해요. 근데 이제 지원 자격은 입학일로부터 졸업일,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6년, 그러니까 2월 달까지, 2월 말에 졸업하는 이제 예정자까지 포함을 해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그러니까 이 지원 자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이제 그 부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고등학교는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하나인데 그거 외에 뭐 검정고시라든지 영재학교, 그다음에 각종 학교, 그다음에 학력인정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는 아무리 그래도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은 그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이제 좀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지. 괜히 그냥 난 그냥 뭐 여기 그냥 지역이니까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확인을 해서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그런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상당히 조금 많이 뽑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반 전형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게 조금 약간 좀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이 조금 되는 경우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좀 일반 전형보다는 좀 지역 인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인원을 좀 많이 뽑기 때문에 한번 이쪽도 한번 좀 잘 보고 한번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로 넘어갑니다. 예, 부산대 같은 경우도 그 신설 모집 단위, 아까도 이제 그 신설된 이제 그거를 잘 보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첨단 IT 자율전공이라든지 미래도시 건축환경 융합전공, 첨단 소재 이제 자율전공 뭐 이제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고, 자율전공 선택지에서 유형 2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뭐 단과대학 단위로 이제 뽑는 거를 이제 유형 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대학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첨단 융합 학부, 응용생명 융합 학부, 그 다음에 자유전공 학부인데 요 자율전공 선택제는 요 자유전공 학부는 유형 1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단과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문과든 이과든 이제 그런 과에 대해서 다 이제 좀 그 자율적으로 이제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폐지 모집 단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전년도에 있던 그 모집 단위가 없어졌다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요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면 전년도에 무슨 이런 과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선생님 왜 이런 과는 추천 안 해주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잘 참고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변경 모집 단위. 이제 변경 모집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년도에 뭐 나노기술대학이 모집 단위가 뭐 나노에너지공학,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 과학메카트로닉스 공학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부대학으로 하면서 첨단 융합 학부로 해가지고 뭐 미래에너지 전공, 나노 뭐 소자 첨단 제조 전공, 과학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생명자원과학대에서 생명과학 아니면 뭐 동물생명 자원과학 이렇게 했는데 요게 전공이 왠지 모르게 뭐 그린 바이오 과학 이러면 왠지 모르게 좀 뭐 영어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좀 더
그 첨단 과학을 할 것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지 점수도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모집 단위 아니면 이제 뭐 모집 인원의 변경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항상 조금 잘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그 탐구 영역 수능 시험 이제 뭐 활용 지표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이 무조건 그 학생들의 이제 뭐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100분위만 반영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그 무조건 이제 뭐 국어, 영어, 뭐 탐구 이거를 다 이렇게 뭐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들은 뭐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탐구는 자기네 이제 대학의 뭐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뭐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100분위로 오로지 국어, 수학, 뭐 그다음에 탐구를 다 100분위로 반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반영하는 어떤 그런 그 활용 지표가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내가 이제 시험을 봐서 성적을 봤는데 내가 이제 100분위가 유리한 대학이 좋을지 아니면 좀 표점이 유리한 대학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100분위보다 표점이 조금 좋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표준 점수를 이제 많이 반영해주는 이제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표점보다는 100분위가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또 그 과학탐구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그 과탐을 본 학생들 이제 그 과학탐구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산점 잘 활용해서 넣는 것도 그 조금 부족한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군 변경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뭐 약학대학의 이제 그 군을 보면은 그 전년도에는 이제 나군이었다가 올해는 이제 좀 가군으로 옮겨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군에 있던 대학들이랑 경쟁을 했다가 또 가군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또 그쪽에 있는 새로운 또 그 군별에 있는 대학들과 또 다시 이렇게 그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지 점수도 오락가락 이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요 변경 사항들 이제 좀 확인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북대학도 뭐 전형 유형이라든지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반영 이런 것들이 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대학별로 이제 가군, 나군 아니면 이제 뭐 나군에서만 뽑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군별 좀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그 개설학과 이제 뭐 전북대 같은 경우는 뭐 항공우주공학 학과가 이제 공학계열 1로에서 뭐 공학계열 2로 뭐 변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첨단 분야 모집단위 신설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 공학이라든지 뭐 첨단 방위 산업학과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신설학과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정시에서 그 뽑지 않기로 이제 되어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 수시에서 그 2월이 생기면 그 미충원이 이제 정시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요강을 봤을 때는 그 이런 과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뭐 또 추가 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그 수시에 안 가고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없던 과들이 이제 좀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입시 요강을 좀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영역별 이제 반영 비율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좀 뭐 변경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의 과학교육 학부를 보면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40, 그다음에 과학 3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40, 과학 40. 그러면 결국은 약간 이제 좀 국어가 좀 그 수능이
좀 점수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도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좀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좋은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 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그 군별의 좀 모집 인원이 좀 이렇게 그 변화가 생기는 것들, 뭐 증감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군에서는 이제 전년도 311명에서 올해는 이제 295명이고 다군도 이제 이렇게 뭐 한 16명, 15명 이렇게 조금 뭐 줄어서 전체적으로 30명이 줄기는 하는데 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다 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된다. 그리고 또 모집단이 변경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의과대학 같은 경우 이제 그 인원이 좀 조정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에 이제 그 의예과를 많이 뽑았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 축소가 되고 이제 전전년도랑 이제 거의 비슷한 인원을 이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모집 인원에 조정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경상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군별 이동 내용을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가군, 나군이 있는데 이제 뭐 해양과학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웬만해서는 이제 그 직업국 같은 경우는 뭐 가나군에서 많이 이제 선발을 하지만 이제 그 경상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다군도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이제 몇 개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학사 구조 개편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뭐 학생 정원 조정이라든지 명칭 변경, 그 다음에 통합, 예,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모집 인원 변경 현황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영어라든지 한국사,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 표준 점수나 이제 뭐 100분위를 이제 반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절대평가다 보니까 등급으로만 반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이면 무조건 이제 1등급이고 그다음에 80점이면 2등급, 10점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그랬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간혹 이제 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꼭 79점, 89점 맞은 학생들이 상당수 이제 조금 많아요. 완전 이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우습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그 영어가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대학마다 뭐 어떤 대학들은 그 비율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가산을 한다든지 감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등급을 어떻게 이제 또 반영을 하느냐도 잘 보셔야 돼요.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뭐 1등급을 100점에서 2등급은 97점, 94점, 91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충북대는 뭐 비율로 했을 때 뭐 10점, 그다음에 9.5, 9, 8.5, 8, 7,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간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내 영어의 등급별로 이제 그 구분하는 이제 점수를 좀 확인해서 계산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강원대라든지 뭐 경북대, 뭐 부산대 이제 다 한국사를 반영을 하고, 근데 뭐 경상국립대라든지 충북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필수로 응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등급별로 이제 구분을 하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이제 그 한국사는 뭐 응시는 뭐 필수니까 그래서 이제 다 했을 걸로 이제 보고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그 수능 활용 지표라고 있어가지고 그 대학마다 약간 좀 다른데 그 대학마다 어떤 대학들은 그 표준 점수하고 그다음에 100분위를 자기네 대학의 변표로 이제 그 바꿔서 이제 그 산출을 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그냥 표점으로만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100분위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빨간 걸로 보면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봤을 때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근데 표점과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경북대, 부산대, 그다음에 전북대가 있고 그다음에 표점으로만 반영하는 대학들은
경성국립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그다음에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은 강원대, 제주대. 그래서 뭐 꼭 뭐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다. 뭐 100분위가 뭐 그런 대학이 조금 낮은 대학이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학생을 좀 선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랬을 때 아, 내가 표점이 유리한 학생이다. 아니면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이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그 표점이 유리한 대학으로 줄 건지 100분위가 대학을 이제 줄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전년도 뭐 어디 가라든지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 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들이 이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데요.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금 모든 과를 이제 다 이제 그 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몇 개 과들만 이제 좀 추려보면 특히 이제 강원대를 보면 뭐 자연과 인문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그 최초에 그 지원했던 이제 경쟁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합이 몇 명이 됐느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보면은 맨 뒤에 보면 실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AI 융합학과가 전년도 이제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집 인원이 이제 경쟁률이 이제 3.90이다. 근데 이제 추합이 5명이 됐다. 그럼 이제 15명이 이제 합격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3.9대 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39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10명을 모집한다고 했지만은 추합까지 있으니까 15명이 이제 합격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9대 1이 아니라 뭐 2.6대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 실 경쟁률이 실질적인 이제 경쟁률과 좀 차이가 이제 큰 학과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그 약간 좀 이제 그 내가 성적이 좀 낮았을 때 약간 좀 비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대학교라든지 어디가 이런 걸 봐서 뭐 좀 확인해 보세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또 이것도 보면은 그 변환을 했을 때 뭐 50% 컷이냐 70% 컷이냐 요거를 보면 이제 뭐 AI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뭐 50% 컷이 300 그러니까 그 대학으로 이제 변환을 한 거죠. 그 강원대학 이제 그 점수로 이제 근데 이제 391.0에서 9에서 이제 70%는 387.9.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좀 점수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또 어떤 과들 같은 경우가 경영회계학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이제 그 추합도 많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402.85에서 400.70이니까 요거는 기껏해야 한 2.1점밖에 그 차이가 안 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 점수가 좀 많이 또 차이가 그 벌어지는 이제 그런 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이제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데이터를 볼 때는 그냥 아 숫자만 보고 아 여기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추합이 많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추합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됐지만 과연 이제 그 점수 분포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몰려 있는 학과인지 아니면은 약간 좀 그 약간 좀 반영 비율에 따라서 듬성듬성 있는 학과인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이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예, 좀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추합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경북대학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경북대학의 이제 그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좀 나눠서 이제 한번 조금 본 건데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과를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과들은 뭐 그 실질적인 이제 경쟁률이랑 그 다음에 실 경쟁률이랑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과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건축학부에서 건축공학 전공을 보면 7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6.3대 1에서 추합이 1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1.67대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공학이 7명 모집하는데 4.3에서 11명이 이제 취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1.67대 1로 상당히 조금 낮아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공학 첨단 자율학부도 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뭐 1.58대 1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실질 경쟁률도 좀 얼마만큼 좀 낮아지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환됐을 때 그 산출된 점수가 그 어떤 그 폭이 얼마만큼 이제 되는지 그것도 좀 꼼꼼히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경상 국립대학의 이제 그 전년도 이제 입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 어떤 그런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이제 거기에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좀 좋은 많은 자료를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원대학들, 그리고 전남대, 그 다음에 전북대,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학, 그 다음에 제주대학, 이제 뭐 이렇게 해서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좀 보면은 그 어떤 그 간격이 좀 벌어지는 간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촘촘한 간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꼭 기억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약간 좀 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육지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글로 간다는 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쟁률과 실제 그 경쟁률은 상당히 좀 차이가 큰 거를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과들이 거의 다 뭐 1.9대 1이라든지 뭐 1.5대 1이라든지 그 정도에 상당히 조금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올해 이제 또 그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수능에서 그 수학하고 이제 탐구의 변경,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오로지 그냥 그 이과가 미적하고 기하만 봐야 됐던 이제 그런 대학교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 기하를 다 반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뭐 강원대의 수학교육이라든지 과학교육학부, 그다음에 경북대의 자연계열인데 일부는 또 제외가 되긴 하죠. 그다음에 또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 이제 수학교육,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도 자연인데 일부 제외가 되고, 충북대의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가 아니라 확통과 미적 기하를 다 반영을 한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탐구는 과탐에서 과탐 사탐, 아니면은 과탐에서 뭐 사탐 과탐 직탐, 그다음에 과탐 직탐에서 사탐 과탐 직탐 해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그 범위가 상당히 조금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무리 이제 뭐 사탐론이 됐고 사탐을 보는 학생들이 뭐 이과 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과탐을 본 학생들에게 약간 조금 그래도 약간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학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문과나 이과나 다 똑같이 그냥 그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해 두셔야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시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솔직히 뭐 1점, 2점 차이가 아니라 뭐 0.1, 0.2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동점자들이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점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선은 이제 그 영어 등급별 점수 변화를 이제 좀 체크해 보자.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약에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까지 뭐 만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뭐 4등급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시 2월 인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 정시 그 지원 일자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9일에서 31일, 29, 30, 31일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28일이나 27일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수시 2월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시의 인원도 그 맨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시 2월 인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그 군별 이동이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가군에 있는 과가 뭐 나군으로 옮겼다든지, 뭐 나군에 있는 과가 뭐 다군으로 옮겼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군별의 이동. 그 다음에 그 3개년치 경쟁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막 그 퐁당퐁당이라고 해서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과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3년간 계속 꾸준하게 그 똑같은 이제 그 경쟁률을 뭐 유지하는 이제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과라든지 아니면 학부에서 학과 아니면은 뭐 학부로 이제 통합된 학과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의 트렌드. 그 올해 이제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들이 뭐냐.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냐 아니면 뭐 첨단 학과냐 아니면 이제 의치한수약의 어떤 그런 의료 쪽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전략을 꼭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의대 이제 군별 모집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일반적인 대학과 그 다음에 그 지고국까지 이제 의대가 있는 대학들까지 지금 다 포함을 시켜서 이제 군별로 이제 좀 나눠놨으니까, 예, 그 2025년도하고 그 다음에 그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는 거하고 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75명에서 올해는 이제 991명으로 좀 많이 조금 축소가 됐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제 이렇게 정시 군별 이제 모집 대학. 그래서 뭐 치의과 그다음에 뭐 11개 대학하고 뭐 한의대 12개, 수의대 10개 이제 그 대학의 이제 그 가군, 나군, 다군의 뭐 포지션을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좀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의치한수약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좀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좀 뭐 지고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이제 조금 그 일반 대학이랑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지역 인재로 뽑느냐 아니면 좀 일반만 뽑느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아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충남대 같은 경우 수의회 같은 경우가 뭐 일반 전형을 10명 뽑고 지역 인재로 10명을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부산대 같은 경우도 치의 같은 경우가 뭐 일반으로 18명을 뽑고 지역으로 20명을 뽑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인원과 지역으로 뽑는 인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유형별 이제 모집 인원 및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인원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전년도보다는 뭐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축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 전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좀 그 비율은 그렇게 뭐 그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좀 적은 인원을 뽑는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좀 그 상위권 쪽 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뭐 부산, 경남, 제주에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참고를 꼭 해서 한번 좀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약학대학 이제 군별 모집 인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동덕여대 같은 경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거지만은 동덕여대가 뭐 낙원에서 이제 가군으로 왔다든지, 그다음에 부산대가 뭐 낙원에서 가군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군별 이동이 된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별도로 보면 신설학과 그다음에를 보는데 그 무전공 정원내 선발을 보면은 강원대 같은 경우는 뭐 동물생명대학 자유전공, 뭐 문화예술 공과 자유전공,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무전공
이제 그 학과들이 이제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단과 대학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그 부산대 같은 경우 자유전공학부 유형원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 많이 이제 좀 뽑는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거점 국립대학 뭐 강원대라든지 아니면 뭐 국립목포대 아니면 해양대, 부산대, 뭐 한경국립대 이런 대학들이 약간 좀 뭐 무전공에서 그 정원내 선발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 확인해보고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선발, 그래서 뭐 경북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당국대라든지 이제 이런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보건의료 일반 전형에 선발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국립한국교통대라든지 그 다음에 한밭대 뭐 서울과학기술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반영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배터리, 에너지 요즘 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학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국립 뭐 군산대나 한밭대, 부산대, 이제 뭐 전북대 뭐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 전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또 신설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신설된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틈새 전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그 취업이 이제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폭이 넓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 보건 계열을 보면 뭐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의생, 응급구조,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웬만한 이제 그 지구국에서는 간호학과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대 같은 경우가 뭐 물리치료라든지 방사선, 치의생, 응급구조, 작업치료도 다 있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마다 특히 이제 그 보건 계열을 이제 좀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걸 좀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은 뭐 의대, 치의, 한의의, 수의의, 약학대학도 이렇게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 개만 있는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세 개나 네 개의 이제 그런 그 모집 단위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대학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좀 생각을 하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보면은 약간 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뭐 운동선수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때도 약간 이제 좀 뭐 연예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주로 이제 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이제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뭐 1순위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범 계열, 특히나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사범 계열의 다양한 학과라든지 과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선생님을 이제 좀 꿈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뭐 강원대라든지 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뭐 좀 다양하게 좀 많은 학과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이과 쪽으로 봤을 때 뭐 수학, 과학 아니면 뭐 물리나 화학, 생명 뭐 그다음에 지구과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할 수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기술을 이제 좀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전남대라든지 충남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컴퓨터라든지 하는 거는 뭐 제주대. 그러니까 약간 좀 대학별로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그 아까 좀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격을 얻어서 그 뭐 좀 선생님에 대한 직업군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국립대학을 그 지원하기 위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끝난 결과를 갖고 얼마만큼 우리가 좀 잘 포장을 해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채워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학생들 뭐 여전히 이제 뭐 수시든 정시든 경쟁은 피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생활 그 열심히 이제 해왔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솔직히 또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신의 위치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외부에 있는 이제 그런 그쪽을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도 상담을 해서 그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학과를 잘 찾아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도 많은 이제 좀 대화를 해서 그 앞으로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진로라든지 어떤 진학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수험생 학생 모두가 그 희망하는 대학에 그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